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시계바늘이 12시를 넘어서고 1시가 되어도 눈은 말똥말똥한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만 더 조급해지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수면제를 먹어볼까 고민하다가도 약에 의존하는 것이 찝찝해서 결국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하곤 했던 경험이 한두 번은 아니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단 30분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진 수면의 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뇌가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면서 우리의 신경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곧바로 잠들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잠자리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걱정과 근심이 밤에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본래 잠을 부르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고 휴식 모드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이 자연스러운 시스템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조명과 스마트폰의 푸른 빛은 우리 뇌에게 아직 낮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졸다가도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달아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도에 사시는 65세 김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3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지만 점점 심해져서 밤마다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건강검진에서도 혈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몽롱한 느낌이 하루 종일 지속되어서 결국 복용을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방법을 실천한 뒤로 지금은 매일 밤 7시간 이상 푹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저녁 시간의 루틴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나 홍차도 피해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를 위해 이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몸 전체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저녁은 적게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집안의 조명을 점차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형광등의 밝은 빛보다는 간접 조명이나 스탠드의 은은한 빛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어두워지면 활성화됩니다. 밝은 빛 아래 있으면 뇌는 아직 활동할 시간이라고 판단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면 더 빨리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하면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갔다가 욕조에서 나오면서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 몸은 잠들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목욕이 어렵다면 조욕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동시에 중심부 체온이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김 할아버지가 실천한 방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코로 4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박자 동안 숨을 참은 다음 8박자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4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숨이 차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호흡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부교감 신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은 우리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심박수를 낮추며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5번째는 근육 이완 훈련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배, 가슴, 어깨, 팔, 손목, 얼굴 순서로 각 부위의 근육을 5초 동안 최대한 긴장시켰다가 10초 동안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이것을 몸 전체에 걸쳐 한 번씩 실시합니다. 이 훈련을 하다 보면 평소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부위에 힘을 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어깨와 목, 턱 주변에 무의식적으로 긴장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이 긴장을 풀어주면 몸 전체가 무거워지면서 잠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여전히 머릿속에 생각이 맴돌면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불면증을 겪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도 머리가 멈추지 않으면 잠들 수 없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오르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걱정되고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 뇌의 특성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떠올립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고향집의 마루를 떠올리고 어떤 분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떠올립니다. 산속의 오두막이 될 수도 있고 따뜻한 이불 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합니다.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감촉이 느껴지는지 오감을 동원해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렇게 하면 잡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편안한 상상 속으로 빠져들면서 어느새 잠이 듭니다. 실제로 전라도에 사시는 58세 박 여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과 결혼 준비를 하는 딸 생각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잠은 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에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던 날을 상상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그 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더 깊이 그 장면 속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 상상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어 잠이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침대를 잠자는 고드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 뇌가 침대를 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웠을 때 자동으로 잠드는 조건 반사가 약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15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서 졸음이 올 때까지